네, 여기는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시설에서의 삶, 사과받고 싶어 라는 주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멋진 탈시설 당사자이자 권익공모 활동가 세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추경진님, 이수민님, 박경희님 박수로 이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플퍼센트 서울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장애인 탈시설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경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장천역 개인 대의원이고요. 탈시설연대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개인대의원도 활동하고 있고요. 추경입니다. 그 탈시설연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의 삶, 사과받고 싶어 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시설 수용 생존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생존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의 삶을 어떻게 뚫고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삶에 살아남은 생존자. 그래서 이 생존자들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멋진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요. 이 시설 수용 정책만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사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세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시설에서 있을 때의 삶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때 사진을 좀 같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 사진은 추경진 활동가님께서 주셨는데요. 어떤 것이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설에 살면서 뭐 인권 뭐 그런 거라든지 침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가족과의 단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다친 지가 아기가 6개월 때하고 5살 때 이래갖고 그 다치면서 그 이후로 살지도 못하고 시설로 들어가고 이 애기들 자식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애들하고 단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커갖고 정이 들어야 할 시기에 시설에서 들어가갖고 나는 나름대로 또 힘들었고 또 애기들은 마음대로 겪어야 되지 않을 부분을 좀 겪어야게 했기 때문에 마음이 제일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사과받고 싶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시설장하고 시설 거기 수사들하고 이런 트러블로 인해서 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갔을 때 수사 때 찌긋한 이유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걸 다 받고 있었던 그 시기를 갖다가 그것도 한번 살고 사과받고 싶긴 해요. 여기 보면 굉장히 큰 시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시설에서의 삶은 좀 어떠셨는지 이야기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왼쪽 사진은 내가 살던 시설은 아니고요. 같은 꽃동네에 있던 환희집 그때 거기 조사로 가면서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고요. 오른쪽이 저기 희망의 집이라고 이제 꽃동네에서 이제 내가 살던 데인데요. 그때 당시 처음에 2001년도 들어갔을 때 거기 희망의 집만 해도 남자가 한 140명 정도, 여자가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근 한 3,000명 되지 않냐. 그 수사하고 봉사자들을 그래 합쳐서 한 2,000명 정도 돼서 근 한 5,000명 되지 않냐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수용시설이라고 하나의 뭐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얻어먹을 힘은 있어도 주님의 축복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처음에는 아리송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나? 행복인가? 그게? 나와 보다 보니까 저것도 진짜 끔찍한 얘기다. 얻어먹는다는 것 자체 단어가 장애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뭐 힘도 없고 뭐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깥에 나왔을 때 이제 탈선해서 나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참 끔찍한 얘기 중에 하나다. 소자서 꼬동에 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뭐냐고 보면은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해요. 건물에 진짜 많이 줘. 저런 거 건물 칠 바에야 우리한테 조금 더 밥 먹는데 반찬이라도 좀 더 좋은 거 주면 되지 않냐라고 우리끼리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뒷담화를 많이 치고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방문자들이 있어요. 진짜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갖고 방 안에까지 굳이 들어올 필요도 없는데 굳이 들어와갖고 보면서 아유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아이고 불쌍해요 어떡해요 힘내세요. 우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뭐하러 이거 들어와서 왜 내 앞에서 울고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그 비참한 것이 꼭 이 창경원에서 동물원에서 있는 원숭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원숭이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서 제일 목적이 뭐냐 그러면 후원이거든요. 후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창경원에 원숭이 같이 이렇게 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내려서 그런 하는 자체가 참 살면서도 거기 살면서도 그게 좀 비참했긴 했어요. 그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그런 3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그런 삶으로 포장해 놓고 사실상은 시설에 대해 더 투자하고 건물에 대해 투자하는 그런 아주 오랜 시설의 모습들,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과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사진을 볼까요? 이번에는 수미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네, 저희 방에서 한 분은 봉사 오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같이 방을 쓰던 14년 동안 같이 방을 쓰던 동생입니다. 저는 수급자가 아니었어요, 들어갈 때.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개인 시설로 갔습니다. 들어갈 때가 거기뿐이 없었어요. 전화해봐도 수급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때는 문 앞에 버려두고 가면 된다고 해서 부모님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전화 걸어서 개인시설로 갔는데, 성남에 있는 개인시설로 갔는데, 거기가 처음에 2년 동안은 2층 집이라 그냥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계단도 있어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런 케어도 안 되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시설에 갔답니다. 죽고 싶은 마음 그만큼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시설에. 왜냐면 계속 집에서 못 나오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마음이 넘어가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뿐이 없더라고요. 그 시설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그냥 방임 선택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폐렴이 걸려서 손실이 왔어요. 그래서 입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성 집에서는 없었는데 감염성 뇌전염도 증후군도 생겼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건강 잃었습니다. 시설에서 먹는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많이 힘들었어요. 좀 거기 생활에 익숙하니까 좀 편해진 거지. 다 일일이 외출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사무실에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이 나오시는 과정도 또 굉장히 달랐다고 제가 들었어요. 좀 그 네. 부분에서 좀 사과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셨다고 제가 이제 인터뷰 때 미리 들었는데 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가 시설이 운영성이 어려움으로 폐쇄를 하게 됐는데 정신장애 있는 분은 일찍이 알아갖고 전세임대인가를 해갖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준비 상태도 안 돼갖고 그래서 자유센터도 가서 의논하고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도 막막한가 봐요. 그래갖고 부모님한테도 이게 참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집을 얻으려면 몇 천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단기보호센터로 갔습니다. 회사하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서 작은 시설은 지원금을 안 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참 힘들었는데 그 가정 하나하나가 결국은 내가 더 안으로 강해진 것 같아요. 많은 고민과 많은 실수와 착오 끝에 정말 마땅히 우리가 탈신을 할 때 마련되어야 할 주거, 뭐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엔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지원 서비스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 좀 이런 거 사과받고 싶다, 이런 거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탈시설하든 재가장애인도 아무런 기반이 없으면 결국 시설에 들어갔을 뿐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부모가 책임지고 그러는데 왜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말로만 해놓고 제대로 안 되는지 장애인들은 집이 있고 활동 지원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결정하고 꾸려갈 수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립센터가 그거 도와주려고 생긴 제도 아닙니까? 활동 지원사가 장애인들을 지원사회에 살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인데 왜 정부는 제대로 시행을 안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시설에 들어갔을 뿐이 없게 사회 기반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고 사과받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15년의 세월을 정말 국가가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또 박경희 활동가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경희님 이 사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슬퍼요. 사실은 웃고 있잖아요, 다들. 되게 멋있는 악기 하나하나 갖고 있고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갇혀 있는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 속에서는 행복해 보이지만 정말 슬픈 일들이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 나지? 임마누엘 그룹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공동체는 23개 공동체가 있고 한 집에 5명, 6명씩 살았고 그곳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무작정 악기를 주었어요. 근데 이 악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늘 행사하는 데 가서 사실 이 옷이 멋있잖아요. 근데 제일 저렴한 옷으로 제일 싼 걸로 맞춰서 이 옷이 만들어졌거든요. 겨울에도 얇은 천으로 된 양복을 입고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우리 손가락에 맞지 않는 악기를 들면서 연주를 하러 다녔어요. 기쁜 우리 복지관을 홍보하는 걸로요. 늘 우리가 이 사람들과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도 나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이제 숨 막히는데 나갈 데가 없을까? 우리가 왜 맨날 악기를 다루고 있어야 하나? 내 삶도 살아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맨날 고민을 털어놓곤 했었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동 그룹홈으로 갔고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됐다고 이제는 성인 그룹홈으로 옮겨졌고 그런 과정들이 나에게는 너무 슬픈 일들이었어요. 안정된 공간이 없었어요. 늘 짐을 싸고 짐을 꼭다리를 싸갖고 다녔고 한편 어쩔 때는 짐을 싸지 않은 채 몸만 갔던 시설도 있었어요. 저는 시설을 꼭 7개구나 옮겼어요. 제가 정말 사과받고 싶은 건 어렸을 때는 물론 내가 이제 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쳐도 성인인 나이고 20살이면 내 성인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한 번이라도 경인아 너 자립해서 살아볼래? 아니면 다른 그룹홈에서 살아볼래? 아니면 체험홈이 있는데 체험홈에서 살아볼래? 이런 말조차도 해준 적이 없어요. 늘 윗사람들이라고 하면 국장님, 막 그런 높은 사람들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돼요. 그래서 그 결정을 통해 우리는 방배정이 돼버려요. 가정의 분위기라고 하면서 좋다고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가정이 맞는 걸까? 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저는 6학년 때 넘어왔거든요. 중학교 때 동생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 이유는 동생들이 사고 칠 때마다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1000대를 넘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지옥 같은 20살을 보냈어요. 그리고 언니들, 동생들이 다 시설로 가고 정신병원에도 가고 짐도 나가고 그래서 저 혼자라도 버티자 끝내 못 터졌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정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자립을 24살에 자립을 결심했고 저 혼자 자립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이미 지나간 과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을 누구에게 탓하는 것보다 정말 책임을 지고 나라에서 사과 자리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를 만든 자체를 네. 아주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인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탈시설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받지 않고 실제 지역사회 모두 함께 나와서 탈시설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사실 마련하지 못한 것, 이런 시설 수용 정책 자체를 만든 것, 이것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좀 축하받을 일을 같이 사진을 좀 공유를 해주셨어요. 요것도 좀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원래 오페스텔에서 살았어요.
2년 동안.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원주택에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배치도 되고, 책상도 놓을 수 있고, 책꽂이도 놓고, 방에, 그리고 이렇게 너무 행복한 방이 돼버려서 너무 좋아요. 요리도 할 수 있는 요리장도 너무 넓어져서 좋고, 그리고 테라스도 있어서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자가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위층에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밤에는 집에 가시고 나 혼자만 이 방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요청하는 것들만 지원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주택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내 옆에 이웃들이 언니도 생겼고, 오빠들도 생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내 직장도 있고, 이젠 내 집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집이 생겨서 좋아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아마 이제 정신병원에도 이제 별로 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아동기의 어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참 많았는데, 경희 대표님이 이제 이런 개인적인 삶의 공간들, 그리고 지원자가 어쨌든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또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또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국가 정책들이 앞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사과 이후에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